자, 신경계 관련돼서 저번 시간에 신경세포, 뉴런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뉴런을 크게 구분하자면은 가지돌기가 있고요. 바다돌이는 되었죠. 신경세포체가 있고 꼬랑지에 빠져나가는 축삭돌기가 있고 이런 형태였어. 그래서 자극이 전달되는 방향은 항상 가지돌기가 입구고요. 축삭돌기가 출구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신경세포체가 가지돌기 쪽에 달려있는 모양으로 하기는 했잖아. 그치? 근데 이게 있어. 감각신경이랑, 그러니까 종류가 세 가지가 있었죠. 감각신경이 있었고요. 연합신경이 있었고요. 운동신경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감각신경은 감각기로부터 수집을 해야 되잖아. 나머지 친구들, 연합뉴런, 연합신경이랑 운동신경 같은 경우에는 내 앞에 있는 뉴런이랑 연결되는 용도로 가지돌기를 사용을 해. 그쵸? 그래서 얘네들은 가지돌기가 엄청나게 많이 발달해 있는 느낌은 아닌데 감각 같은 경우에는 감각기에서 받아들이는 데가 훨씬 더 많잖아, 처음에가. 그래서 감각 뉴런의 경우에는 이게 가지돌기가 조금 더 많이 발달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어떤 느낌이 조금 감이 오나요? 그래서 그림 보면은요, 중간에 혹같이 생긴 게 있거든요, 감각 뉴런이. 뉴런의 종류에서 첫 번째가 감각 뉴런인데, 감각 뉴런은 혹같이 생긴 게 있잖아. 저 혹이 신경세포체입니다. 신경세포체가 저처럼 중앙에 들어가 있어, 감각 뉴런은 특이하게. 연합 뉴런은요, 받아들이고 전달을 길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얘네들이 사고, 그 다음 뭐 기억하고 막 이런 것들을 중추라고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신경세포체가 좀 더 잘 발달되어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이제 운동뉴런의 경우에는 반대입니다. 운동뉴런은 근육으로 뿌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운동뉴런은 아무래도 축삭돌기 쪽이 조금 더 많이 잘 발달되어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뉴런의 경우에가 방향이 항상 일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입력된 게 쭉 들어와서 뇌를 거쳐가지고 다시 출력으로 가게 되는 이제 그런 큰 방향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뉴런들, 신경세포들이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신경계라고 하고요. 이 신경계의 경우에는 종류가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돼. 메인이 되는 거를 중추신경계, 그 다음에 나머지 감각신경, 그러니까 연합신경이지. 연합신경으로 되어 있는 메인을 중추신경계, 감각신경이랑 운동신경들이 말초신경계로 배열이 됩니다. 그래서 중추신경계인데 이 중추신경계는 다시 한번 중추신경계의 메인이 연합뉴런이라고, 이 친구는 연합뉴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중추신경계는 종류가 두 개입니다. 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척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상으로는 사실 척수가 이제 조그맣게 나와 있긴 하는데 척수는 우리 여기 목 뒤에서부터 꼬리뼈까지가 척수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허리에 있는 척추 근육 있잖아. 그 척추 근육 속에 척수, 신경 다발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전선 다발 같은 게 되게 깊숙한 곳에 이렇게 모아져 있잖아. 우리가 왜 컴퓨터 까보면은 컴퓨터 그 선들 이렇게 케이블 타이 같은 걸 묶여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느낌으로 우리 척추 속에 척수 안쪽에 해가지고 그 신경 다발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척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그래서 뇌가 내용이 많으니까 뇌를 좀 봅시다. 뇌는요,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커다란 형태의 뇌, 예를 들면 뭐 어디 드라마가나 이런 데서 이렇게 뚜껑 따면 뇌 보이잖아. 그쵸? 드라마나 이런 데서 뚜껑 따면 뇌가 딱 보여. 그렇게 해서 보이게 되는 뇌를요, 대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뇌가 바깥쪽에 이렇게 커다랗게 있습니다. 이렇게 커다랗게 있는 게 대뇌고요. 보통 우리가 뇌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대뇌는 왼쪽이랑 오른쪽 좌뇌 우뇌로 나누어져 있고 막 그런 거 막 좌뇌 우뇌로 나누어져 있고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기억, 추리, 학습, 감정,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디에서? 여기 대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나요? 대뇌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번 시간에 뒤통수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뒤통수 쪽에 소뇌가 달려있어. 요 소뇌는요, 어디랑 관련된 거냐? 운동과 관련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몸의 균형 유지하고 근육 운동 조절하는 거. 그래서 생각을 여기서 하고, 근데 왜 그거 있잖아. 이제 너네도 보면은
특히 그 운동신경이 운동 잘하는 애가 따로 있잖아. 그렇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근육의 발달 이런 느낌이랑은 조금 달라.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막 그 운동하는 거 센스가 있고 뭐 축구 같은 거 할 때도 보면 막 센스 있게 막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 알려주지 않았는데 본능적으로 하는 그런 행동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행동들이 다 소뇌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됩니다. 괜찮나요? 이렇게 이제 됐고요. 이제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게 간중연이라고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할 거거든, 순서대로. 간내, 중간내, 연수. 세 가지가 이제 연달아 나옵니다. 간, 중, 연. 요 세 가지가 전부 다 어느 쪽에 있냐면은, 잠깐만, 근데 여기에 연수가 저기 신경의 교차 이런 내용은 왜 또 빠져있지? 이 안쪽에,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애들은 어쨌든 지금 우리 사람 머리통으로 봤을 때, 동은 조금만 이거 어차피 우리 다음 페이지까지 하면 끝나잖아. 내용이 얼마 없으니까 좀만 참아봐, 졸려도. 머리통으로 봤을 때, 이 머리통 껍데기에 머리뼈 있고 그 바깥쪽에 간내가, 그러니까 대뇌가 있는 거 아니야? 뒤통수에 소뇌가 있고요. 앞쪽에는 눈, 코, 이런 애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머리통이 안쪽 오브 안쪽에 얘네들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간뇌의 경우에는 사실 이 간뇌 같은 경우에는 이 간뇌만 가지고 하면은 좀 별로고요. 간뇌가 시상하부라는 곳이 있어. 간뇌의 시상하부에 뇌하수체라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서 뭘 하냐면은 호르몬을 분비해. 근데 아직 우리가 호르몬을 안 배웠잖아? 그러니까 호르몬을 분비한다는 거는 알고 있으세요? 그래서 호르몬의 경우에는 이게 어떤 느낌인 거냐면은 그 신경의 경우에는 내가 뭔가를 예를 들면 딱 어떤 느낌이냐면 신경의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지우팔에 독극물을 탁 놔. 그럼 죽겠지? 그치? 그게 신경이야. 신경은 1대1로 연결돼가지고 바로 그냥 쏴버리는 거야. 그래서 뭐 전화 같은 걸 예를 들면은 그냥 전화로 바로 연결되는 게 이제 신경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호르몬의 경우에는 1대1로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요. 어떤 거냐? 강물에다가 독을 조금씩 풀어. 그럼 사람이 바로 죽겠어? 그건 아니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독에 중독이 될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우리 몸의 그러니까 우리 몸의 상태를 조절하는 거. 그래서 우리 몸의 혈액 속에 풀어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게 호르몬인데 이 우리 몸의 이것저것들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전부 다 어디에서 하냐? 간내에서 분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게 내용이 좀 많아. 체온 조절도 하고요. 온도 조절. 그래서 온도를 조절할 때 우리 더우면 어떻게 되죠? 땀나죠? 그렇죠? 내가 땀나지 말아야지 생각하고 있으면 땀이 안 날 수 있나? 아니잖아. 추우면 어떻게 되죠? 몸이 오들오들 떨리고 그렇잖아. 손발이 오그라들고 하잖아. 그걸 내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간뇌에 있는 호르몬이 분비해서 조절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 편에 내가 생각을 통해서 통제할 수 있냐는 거야. 운동하는 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랑 내 몸이랑 따로 움직이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내가 생각을 통해서 통제할 수 있는 건 다 되뇌고요. 그게 아니면은 이제 다른 데서 진행을 한다는 거지. 체액 조절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체액의 농도 조절은 오줌 싸는 거. 물 많이 먹으면 소변을 많이 보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온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간뇌입니다. 중간내 같은 경우에는 위치를 보면 알겠지만 중간내도 완전히 안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요. 중간내는 눈이야. 눈. 눈에 뭐 있어? 우리가 홍채 조절하는 거 있었죠? 그쵸? 동공 조절하는 거 있잖아. 홍채랑 안구 움직임 같은 거를 중간내에서 합니다. 괜찮나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당연히 위치를 생각을 해보면 좋은 게 간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안쪽에서 이제 호르몬을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제 중간내가 눈 바로 뒤에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눈하고 왜 따로 나눠졌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유리하니까 이렇게 발달을 하긴 하겠죠. 근데 우리가 왜 보면은 어떤 거 뭐 생각을 하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눈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긴 하잖아. 그래서 눈알을 컨트롤하는 게 조금 어렵나 봐. 그래서 하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에 있는 게 연수인데 요 연수 같은 경우에가 위치 자체가 어디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가 코랑 이제 입 뒤쪽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코랑 입 뒤쪽. 그래서 코랑 입에 붙어 있으니까 얘가 이제 어디냐? 재채기.
기침, 아니면 뭐 눈물 흘리는 것도 여기서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 몸의 밑에 쪽이 있잖아. 우리 몸 밑에 쪽에 있는 것들. 밑에 쪽에 있는 애들 조절을 합니다. 심장박동. 아니면은 숨 쉬는 호흡도 여기서 조절하고요. 연수에서. 아니면은 소화시키는 것도 내가 소화가 안 되네. 소화를 좀 열심히 시켜야겠네. 생각하고 되는 게 아니잖아.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여기가 이제 재채기나 눈물 흘리는 게 연수이다. 요 정도까지가 머리통에 붙어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머리통에서 쭉 빠져나가지고 우리가 목 뒤로 해서 어디로 연결되냐? 척수로 연결이 되죠. 이 척수의 경우에가 일단 기본적으로 척수는 연결하는 통로야. 그래서 척수의 가장 메인은요, 연결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한 게 뭐냐면은 어디서 뭐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허리가 다쳐버려. 그러면 허리가 다치면 진짜 치명적이거든요. 왜냐면은 허리가 다치면 거기에 있는 신경 신호가 끊겨? 그러면 그 밑에는 내가 못 쓴다고 보면 돼. 식물인간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100% 식물인간이야? 그러면 정말 얼굴에 있는 눈만 움직일 수 있는, 눈만 깜박깜박하고 있는 식물인간이다 그러면은 다친 부위가 굉장히 재수없이 여기 있잖아. 이렇게 목, 얼굴 위에 딱 안쪽에는 연수 이쪽이 딱 잘라져 버리면은 밑으로 연결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정말 눈만 떠 있는 식물인간이 되는 거고, 이제 목 같은 거를 바꾸면은 목 밑으로 내가 못 움직이는 거지. 내가 명령이 나한테 들어오지도 않고요. 명령이 나한테서 나가지도 않는 상태, 그런 식물인간 상태라고 보면 되는데, 연결 통로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얘가 기본적으로 평상시에는 연결 통로로 쓰다가 약간 그게 있어. 그러니까 너네 같은 경우에도 원래 학교에서 이제 원래 어디서 뭐 일 같은 거 하거나 할 때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어떤 뭐 경찰이야. 그러면 원래는 경찰이 총을 함부로 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쵸.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정말 칼든 무장강도가 나한테 달라들면 쏠 수 있는 거잖아. 그럴 경우에 내가 총 쏠게요라고 위에 보고하고 허락받고 쏴야 되는 거 아니잖아. 일단 쏴도 되는 거잖아,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되게 급한 상황이지, 되게 위급한 상황에 척수가 원래는 척수에 하는 역할을 원래 받아가지고 대뇌한테 전해주기만 하면 돼. 그럼 대뇌가 어떤 명령을 내리면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메인인데, 급한 상황에서 얘가 판단을 내려. 그래서 무조건 반사라고 이야기할게. 무조건 반사가 여기에서 이제 무릎 반사 같은 경우에 모가지 밑에서 일어나는 무조건 반사가 있거든요. 이 무조건 반사가 좀 위험할 때 일어나는 반응인데, 이런 무조건 반사가 일어날 때 척수가 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괜찮나요? 요게 이제 중추신경계고요. 이 중추신경계의 연합뉴런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네가 아닌 나머지를 우리는 말초신경계라고 불러. 말초신경계에는 감각뉴런이랑 운동뉴런들이 들어있습니다. 말초신경계는 감각뉴런이랑 운동뉴런이라고 돼 있고요. 이 말초신경계도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하거든요. 말초신경계를 체성신경계. 근데 이 단어가 지금 교과서에 오트에는 없어 보이긴 하는데, 체성신경계. 두 번째가 자율신경계야. 이름만 딱 봐도 체성신경계는 컨트롤이 되겠죠? 그쵸? 자율신경계는 컨트롤이 돼야 안 돼? 안 되는 애들이야. 이 자율신경계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교감신경이 있고요.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친구랑 싸우기 직전이야. 그래가지고 옥상으로 따라오래. 따라 나갔어. 그럼 이제 앞에서 싸우려고 딱 직전이면은 어때? 심장이? 평온합니까? 빨리 뛰죠. 숨도 좀 가빠라지고 그럴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게 내가 긴장하는 상황이 되면은 음식도 소화가 돼야 안 돼? 잘 안 되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당연한 게 뭐냐? 교감신경이랑 부교감신경 같은 경우에는 흔히 우리가, 이거는 내가 다 써주진 않을 건데, 쉽게 생각하면 교감신경이 싸울 때야. 자, 그럼 싸우려면은 일단 내가 싸움을 시작할 거야. 눈이 커져야 될까, 작아져야 될까? 커지면 좋아, 작아지면 좋아? 눈이 싸워야 되는데. 커져야 좋은 게 아니야. 잘 봐야 되니까. 커져야 좋은 거야. 숨은요?
천천히 편안하게 쉬는 게 아니라 빨리빨리 쉬어야 돼.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숨을 빨리 쉰다는 거는 산소를 근육에 빨리빨리 공급을 하는 거고요. 그럼 산소에게 근육에게 산소가 공급이 되면은 얘네들이 세포호흡이라는 걸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거든. 그쵸?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심장도 어때야 돼? 천천히 뛰어야 돼? 빨리 뛰어야 돼? 빨리 뛰어야 돼. 왜? 그래야지 산소를 막 공급할 수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소화 활동인데 소화가 억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우리가 소화하는데 공짜로 소화하는 게 아니거든요. 소화하는데도 에너지가 들어. 소화하는데도. 근데 이건 거지. 그러니까 소화하는 게 따지고 보면은 농사 짓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우리가 지금 농사를 지어. 지금 농사를 지으면은 지금은 내가 에너지를 투자를 하는 거잖아. 근데 나중에 가을이 되면 얘를 수확하면서 한꺼번에 보답을 얻는 거잖아. 시간이 지나면서. 근데 전쟁이 났어. 전쟁이 나면 지금 농사 지는 의미 있어? 없어. 농사 지어야 돼? 아니 멈추고 싸우러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것처럼 교감신경의 경우에는 싸울 때 전쟁 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싸우기 위해서 내가 눈깔도 커져야 되는 거고 심장도 빨리 뛰어야 되는 거고 소화도 안 해야 되는 거야. 숨도 빨리 쉬어야 돼. 요게 교감신경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쉴 때입니다. 내가 쉴 때는 편안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때 긴장하고 쉴 때 편안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상황에 따라서 교감신경이 싸울 때는 켜지고 부교감신경이 켜지고 막 이렇게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나요? 요 내용이 140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요거를 이제 첫 번째 필기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없지 종이가 이거 올 때마다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중추신경계에는 접근을 할 때 대뇌 먼저 빼고요. 소뇌 빼고요. 간중연 이거 앞글자 따주는 게 좋아. 이거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어디가 먼저는 좀 아리까리 하거든 항상. 간중연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간중연 이렇게 이제 보면 중간내가 딱 가운데 껴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고 연수가 심장, 호흡, 소화에 특히 재채기나 눈물인데 재채기 같은 경우에도 내가 자 코가 간질간질해 그럼 재채기 참으려고 하면은 뭐 참으려면은 뭐 어떻게 참을 수 있긴 하겠는데 강도가 세지면은 내가 참지 못하는 순간이 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재채기 같은 경우에도 내가 이제 생각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멍 때리고 있으면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반응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뇌를 거치지 않고 대뇌를 거치지 않고 생각을 거치지 않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무조건 반사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 중에 재채기 반사랑 여기 척수에서 하는 무릎 반사 이 두 가지가 아마 있기는 할 겁니다. 괜찮나요? 이렇게 이제 될 거고요. 자, 교재로는 뒷장을 넘겨봅시다. 교재 뒷장 142쪽입니다. 142쪽에서 이 자극을 가지고서 어떻게 경로가 진행이 되냐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여기도 나도 수업을 하면서 애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파트 중에 하나였거든 항상.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우지만 얘가 예전에는 중학교 2학년 때 나오긴 했었을 거야 예전에는. 그래서 그 중학교 2학년 애들이랑 하면서도 좀 많이 얘기를 해보긴 했었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되게 당연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왜냐면은 그러니까 경로가 되게 길긴 하는데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의식적 반응의 경우에는 경로가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뉴런들 있지. 우리가 배웠던 거 뉴런이나 감각기관이나 이런 게 다 통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받아들여지는 거가 감각기관에서 감각신경을 통해서 올 거 아니야? 그치?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여진 자극이 감각신경을 통해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우리가 여기서 판단을 해야 돼. 왜냐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건 어떤 거냐? 척수를 통하냐 안 통하냐인 것 같거든? 그럼 이건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돼. 내 목 기준으로 밑에면은 척수가 필요가 없어. 내 목 기준으로 위에면은 척수가 필요할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았나요? 그러니까 내 목을 기준으로 하면 돼. 그럼 내가 눈으로 뭔가를 본 거야? 그럼 이건 척수를 거쳐 안 거쳐? 안 거치겠죠. 그쵸? 그래서 척수가 가운데 괄호로 들어갑니다. 척수가 상황에 따라 낄 수도 있고 안 낄 수도 있고요. 얘가 대뇌로 들어가. 그럼 대뇌로 들어가면 판단을 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야. 예를 들면은 내가 지우 여기에 팔을 딱 댔어.
그럼 하고 뺄 거 아니야. 괜찮아. 이 빼는 과정이 두 가지가 있겠지. 느껴지는 거랑 눈으로 보는 거는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들어올 거 아니야. 내가 눈으로 손이 왔네 하는 거는 눈을 통해서 뇌로 들어갈 것이고요. 팔에 닿았네 하는 거는 그러니까 통각이 아니지. 이거 뭐야? 촉각의 경우에는 감각신경을 통해서 척수를 통해서 우리 뇌로 들어갈 거 아니야? 각각 서로 다른 경로로 가서 이거를 우리가 머릿속에서 조합을 한다고요. 이거랑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맛 얘기할 때도 포도맛 있어? 포도맛 없어. 우리는 포도맛을 느끼지 못해. 그럼 뭐냐? 포도향을 느끼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포도맛 사탕 단맛이랑 신맛을 적절하게 조합해서 배열을 한 다음에 포도향을 넣어주면 우리가 포도맛이라고 느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의 혓바닥에서는 액체 상태의 미각을 느끼는 거고 코에서는 후각을 느껴. 둘이 서로 조합해서 뇌에서 조합을 해서 얘는 포도맛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 어쨌든 얘도 감각기관에서 척수를 거쳐 대뇌로 오고요. 다시 척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명령을 내려야 될 거 아니야? 명령을 내리는 게 운동신경이고요. 이 운동신경이 어디에 붙어 있어? 운동기관에 붙어 있을 거거든요. 요게 의식적 반응이야. 요게 의식적 반응. 그러니까 내가 막 되게 거창하게 쓰긴 했습니다만 그냥 모든 뉴런들을 활용을 해서 적당하게 움직인다라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괜찮나요? 근데 여기서 그냥 바로 쓸게. 색깔을 좀 바꿔가지고 무의식적 반응은 이거야. 자, 내가 뜨거운 거를 만져. 그러면 자, 상황을 봐. 얘가 뜨거워. 그러면은 뜨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다시 생각. 뜨거 이거야? 이거는 좀 이제 반응이 느린 사람이잖아. 친구들이 놀릴 거 아니야. 근데 보통 하면 어때? 뜨거 이거란 말이야. 순서가 먼저 뗀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뜨겁다는 걸 인지를 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자, 무의식적 반응, 이걸 반사라고 하는데 무의식적 반응은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게 아니야. 무의식적 반응은요, 감각신경, 무의식적 반응은 내가 화살표를 이걸로 할게. 여기에서 척수가 그러니까 무의식적 반응은 대부분 위험한 상황에서 판단을 합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냐? 뇌를 거치지 않아. 그래서 여기서 바로 빠꾸 해버려. 척수에서 리턴을 시켜. 그래서 운동신경 거쳐가지고요. 바로 먼저 운동부터 하게. 그러면 저기 대뇌 찍고 생각해서 처리하고 내려오는 것보다 어떻게 돼? 훨씬 더 짧은 시간에 대처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뾰족한 거에 찔린다던가 뜨거운 거를 만진다던가 할 때 화들짝 떼버리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뜨거운 주전자 만질 때 일어나는 반응인 거고요. 재채기하거나 아니면은 우리 그 동공반사하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재채기하는 거는 연수가 중추였죠. 그 다음에 동공반사하는 거 같은 경우에가 중간뇌가 중추잖아.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먼저 뇌에 보고 안 하고요. 먼저 호다닥 빨리빨리 합니다. 동공반사하는 것도 갑자기 강한 빛이 왔는데 홍채를 빨리 늘려가지고 홍채를 빨리 이완시켜서 빛의 양을 조절을 하지 않잖아? 그럼 고장나. 눈에 갑자기 많은 양의 빛이 들어가잖아? 눈이 고장납니다. 그러니까 카메라 같은 것도 우리가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카메라 딱 찍잖아? 그럼 카메라에는 화소가 다 타버리거든? 한꺼번에 많은 양의 빛이 들어오면은. 그런 것처럼 눈도 고장납니다. 그게 의식적 반응과 무조건 반사, 무의식적 반응, 무조건 반사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요것도 이게 지금 단어들을 쓸 때 내가 조금 주의해야 되긴 할 게 있겠다. 여기를 무조건 반사라고 한번 써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는 게 조건 반사라는 게 있거든요. 혹시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서 조건 반사, 파블로프의 개, 종 흔드는 실험 이런 거 하면은 그거는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조건 반사의 경우에는 이제 의식적으로 하진 않지만 과거의 경험으로 들어가는 거여서 이런 조건 반사들을 좀 잘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반사의 경우에 중추가
상황에 따라 다르죠? 모가지 위에서 일어나냐, 모가지 밑에서 일어나냐. 그래서 결국에 뇌에 관해서 외웠던 거랑 같이 연결이 되는 게 있긴 할 겁니다. 괜찮나요? 요거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해 줍시다. 자, 요게 이제 신경계. 그래서 신경계 중에서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는 친구들, 다이렉트로 바로 팍팍팍 꽂혀서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이제 될 거고요. 요 신경의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는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편합니다. 그리고 이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는 라인의 특징은 빠르고 그 다음에 간결하거든요. 다만 신호가 일시적이야. 일시적이야. 그래서 한 번의 신호가 빡 전달이 되는 거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신호가 들어가면은 고장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좀만 안경 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멍 때리고 있으면 너네 안경 쓴지 안 쓴지 잘 신경 안 쓰이지 않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선생님도 라섹을 했으니까 하기 전까지 안경을 썼으니까 이렇게 귀에 이렇게 눌려져 있는 게 처음에는 이질적이긴 한데 지금은 뭐 그닥 불편하다고 못 느끼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자꾸 그쪽에 신호가 계속 눌러지면 약간 이거야. 호출벨을 계속 눌러. 슬기로운 전국 전공의 생활 봤어? 봤어? 안 봤어? 거기서 환자가 아프면 아프다고 이게 누르거든? 가. 근데 별것도 아닌 걸로 눌러. 의사가 오겠지? 또 눌러. 계속 눌러. 한 10분에 한 번씩 누르면은 그다음부터는 오다가 안 올 거 아니야. 몇 번 정도는.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자극이 전달이 되면은 우리가 얘가 이제 씹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기는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좀 보면은 호르몬의 경우에는 그거는 아니고요. 호르몬은 어떻게 하냐? 다시 한번 신경은 1대1로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는 건데 호르몬은 우리 몸에 있는 혈액 속에다가 풀어버립니다. 그럼 생각을 해봐. 우리 몸에 혈액이 도달하지 않는 곳이 있나요? 뭐 머리카락이나 손톱이나 이런 데들은 죽은 세포들이잖아. 살아있는 세포들은 무조건 혈액이 다 닿아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래야지 혈액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을 받거든.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있어. 내가 만약에 여기가 이쪽을 싹 새끼손가락인데를 쫙 쪼매가지고 피를 못 통하게 냅두잖아. 나 손가락 잘라야 돼. 괴사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혈액이 공급이 안 되면은 세포가 죽어. 그래서 살아있는 세포라면은 혈액이 계속해서 공급이 돼야 돼. 그러니까 그 혈액 속에다가 약품을 푸는 거야. 근데 그 약품이 모든 곳에 다 적용하지 않고요. 호르몬의 특징은 표적 세포나 표적 기관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다른 애들은 안 건드리고 내 타겟이 된 애만 가가지고 지나가면서 한번 툭 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은 갑상샘은 자극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 걔는 뭐랄까? 갑상샘을 자극하겠죠? 그쵸? 그럼 어떤 느낌이냐? 지금 동우가 좀 졸아가지고 이게 멍 때리고 있잖아? 멍 때리고 있으면은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지나가면서 한번 툭 쳐. 그럼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맞은 갑상샘은 자극을 받아가지고 일을 좀 더 하겠죠? 그러다가 한번 하고 또 잠깐 쉬어. 멍 때리고 있어. 그러면은 또 와가지고 걔가 이제 혈액 속에 계속 있잖아. 혈액 속에 있으니까 올 때마다 한 번씩 툭툭 치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조금 알겠어? 그래서 물속을 돌아다니면서 한 번씩 이렇게 툭툭툭 칩니다. 한 번씩 툭툭 치면서 이렇게 되네 안 되네 이걸 툭툭툭 친다는 거지. 이게 뭐다고? 호르몬의 역할이라고. 그래서 호르몬의 경우에는 지금 신경이랑 비교하는 건데, 자, 이건 좀 적어 놓을게. 호르몬이 있고요. 신경이 있어. 호르몬이랑 신경의 경우에는 먼저 매체가 얘는 혈액을 통해서 전달이 돼. 이 친구는 뉴런입니다. 뉴런을 통해서 전달이 될 거고요. 얘는 느리고요. 빨라요. 대신에 지속적이고요. 얘는 일시적이야. 그리고 신경은 연결이 되어 있잖아. 넓은 범위. 얘는 좁은 범위. 범위 같은 것도 이런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호르몬들이 내용이 엄청 많은데, 호르몬은 조그만 양이 계속해서 몸에 돌면서 이제 자극을 하는 거고요. 아무 데나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포인트가 이런 단어야. 혈액이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적은 양만 있어도 괜찮아요. 적은 양으로 표적기관에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은 양만 있어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계속 로테이션이 되잖아. 괜찮아? 계속 로테이션이 되니까 로테이션이 돼서 표적기관에 한 바퀴 돌 때마다 툭 치고 들어가고 툭 치고 들어가고 이렇게 이제 한다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조금 알겠나요? 자, 호르몬은 내분비샘이라고 해서 이제 내분비샘의 반대가 외분비샘이겠죠. 바깥으로 액체를 내뿜는 거를 외분비샘이라고 해요. 이런 외분비샘에는 우리 침샘 아니면 땀 나오는 땀샘 이런 거 있을 거고요. 소화액이 분비되는 것도 소장 쪽으로 분비하는 것도 이제 몸 바깥으로 분비하는 느낌인 거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외분비샘이라고 합니다. 내분비샘은요, 호르몬 분비하는 기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분비샘엔 누가 있냐? 먼저 첫 번째가 뇌하수체가 있습니다. 아까 이거 우리 누구 할 때? 간뇌 할 때 한 거잖아. 그러니까 간뇌가 우리 몸에 체온 조절하고 체액 조절하고 한다고 했지.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뇌하수체에서는 뭐가 나오냐? 생장 호르몬이 나오고요. 갑상샘을 자극합니다.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항이뇨 호르몬이 나와. 자, 세 가지가 뭐라는 거야? 생장 호르몬 이름을 보니까 뭐에 관여하겠어? 우리 몸이 커지는 데 관여를 하는 게 생장 호르몬이에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갑상샘을 말 그대로 자극을 합니다. 그럼 이제 갑상샘이 뭐 하는 데가 나와야겠죠? 갑상샘은 좀 이따가 할 거고요. 그래서 얘네들의 경우에는 이름에 그냥 내용이 고스란히 돼 있으니까 지금은 안 쓸 겁니다. 지금은 안 쓸 건데 항이뇨는요. 이건 좀 써놓을 거야. 항이뇨야. 항자가 붙으면 도와주는 거야? 방해하는 거야? 저항하다 할 때 항자거든. 도와주는 느낌이야? 방해하는 느낌이야? 항자는? 방해의 느낌이야. 항이뇨는요. 소변이 그러면 오줌을 쏘는 거잖아. 오줌을 싸는 게 항이뇨잖아. 오줌을 싸는 거를 도와주는 거야? 방해하는 거야? 방해하는 거야. 항이뇨 호르몬은요. 소변량이 감소합니다. 그럼 소변량 감소가 어떻게 되냐? 물을 재흡수시켜. 물 재흡수를 촉진해. 언제? 몸에 수분이 부족할 때야. 그래서 몸에, 그러니까 이게 내용을 여기서부터 오는 게 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 항이뇨 호르몬이 나오면 오줌이 적게 나와. 오줌이 적게 나온 대신 오줌이 진하게 나오겠죠. 그게 어떤 거냐? 몸에 물이 부족하니까 오줌량을 줄이는 거야. 반대로 이제 물을 많이 먹으면 항이뇨 호르몬이 좀만 나오겠지? 그러면은 소변을 많이 배출하라고 하는 게 있을 거고요. 자, 요게 이제 뇌하수체, 머리통에 있는 거고요. 우리 목 쪽으로 쭉 내려오게 되면은 요쪽에 목에 있는 데가 갑상샘이라는 데가 있어. 갑상샘이라는 데가 있고요. 이 갑상샘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 갑상샘은 티록신을 분비합니다. 갑상샘에서 티록신을 분비하는데 티록신은 뭐 하는 거냐? 이 친구는 세포 호흡을 촉진하는 역할을. 그럼 세포 호흡을 하게 되면은 세포 호흡이 쉽게 얘기하면은 보일러 떼는 거야, 보일러. 그래서 요 갑상샘과 관련해 가지고 특히 이제 남성보다는 여성이 갑상샘 쪽에서 조금 더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해. 그래 가지고 이제 갑상샘이 너무 많이 발달하잖아? 그럼 어떤 느낌이냐? 그러니까 보일러가, 지금 오늘 같은 날 보일러 떼면 되겠어? 안 되지, 그치? 근데 한겨울에 보일러 안 떼면 그것도 문제잖아? 그러니까 적당한 시기에 보일러를 껐다 켰다를 해야 돼. 그걸 하는 게 누구야? 갑상샘인 거야. 그러니까 연결이 이렇게 돼. 뇌하수체에서, 간내의 뇌하수체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나와서 걔가 갑상샘을 자극을 하면은 티록신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원인은 얘잖아. 이 친구. 그래서 체온 조절한다는 거거든요. 티록신이 나오면은 보일러를 킨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온도가 올라갑니다. 체온이. 그럼 필요할 때 올려야겠지. 근데 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보일러를 키면 낭비잖아. 그렇잖아. 그럼 몸의 밸런스가 깨진다고요. 반대로 티록신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은 온도가 떨어지고요.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은 소화활동도 그렇고요. 우리 몸에 있는 물질 대사의 반응이 느려지게 되는, 그러니까 어쨌든 둘 다 안 좋습니다.
괜찮나요? 자, 그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위치가 그림을 잘 봐야 돼. 여기가 이제 머리통에 있는 뇌고요. 여기가 목이야. 그 다음에 이제 몸통으로 내려옵니다. 몸통으로 내려오면 두 가지가 있어. 요렇게 생긴 게 간처럼 그려졌긴 하는데 모양이 보통 요런 느낌으로 우리가 그리긴 하거든요. 요게 이제 이자입니다. 이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그 단면처럼 보이긴 하는데 우리 몸을 요렇게 가르지 말고요. 그러니까 요렇게 가로로 툭 가른다고 쳤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은 자, 여기가 배야. 여기가 등이거든요. 소화기관은 이쪽에 이제 소화기관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소장, 대장, 이자, 십이지장 이런 애들 앞쪽에 있고 콩팥이 여기에 콩팥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등 쪽 여기라고 보면 돼. 이쪽에 콩팥이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겹쳐 있긴 하지만 이자가 앞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신이 뒤쪽에 있어. 뒤쪽에 어떻게? 그러니까 이자가 이렇게 있고 이자랑 같이 같은 위치에 등 쪽이야, 등 쪽에 이렇게 콩팥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콩팥이 있습니다. 콩팥이야. 이 콩팥에 위쪽에 달려있는 여기를 우리는 부신이라고 불러. 콩팥에 있는 부신에서 아드레날린이 나와요. 아드레날린 너네가 들어봤죠? 뭐 하는 건지는 알아? 그러니까 근데 어떨 때야? 약간 좀 흥분되고 막 이런 거잖아. 아드레날린, 도파민 막 이런 쪽으로 쓰는 거잖아. 아드레날린 혹은 이거를 우리가 에피네프린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얘는 뭘 생각하면 되냐면은 아드레날린이 언제 나오냐? 흥분할 때 나오잖아. 흥분할 때 싸울 때야. 그러니까 요게 누구랑 같이 연결이 되냐면은 교감신경이랑 같이 연결해서 묶어놓으면 좋아. 교감신경. 그래서 심장박동 빠르게 하고 호흡도 빨라지게 하고 혈압도 크게 하고요. 혈당량도 늘립니다. 왜? 혈당이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평상시에 안 쓰는 거를 이제 안쪽에 넣어놨다가 저장을 해놔. 이자가 나오니까 이자가 이제 영양분과 관련된 거라서 안 쓰는 거를 저장을 해놓는데 그 저장해놓는 거를 포장을 빨리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내가 그러니까 전쟁 준비를 하려고 물자를 창고에 넣어놨어. 전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창고 안에 있어야 돼. 꺼내와야 돼. 꺼내와야 될 거 아니야. 그 꺼내오는 상태가 혈당량 조절하는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신은 콩팥 쪽에 달려서 이렇게 되고요. 이자는 밑으로 좀 빠져가지고 써볼게. 이자는요 플러스 간이랑 같이 합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자 쪽은 소화기관이거든. 이것도 기억났으면 좋겠는데 이자액이 이제 소화 요소가 막 들어있는 거거든.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소화액이 분비되는 곳은 이자액밖에 없어. 이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자에서 소화를 메인으로 담당을 하고요. 거기에 플러스 이자에서 나오는 이제 호르몬이 인슐린이 있고요. 글루카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열심히 소화를 했어.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밥을 먹으면 탄수화물이잖아. 그럼 이 탄수화물을 끝까지 분해하면 뭐가 되는지 기억나? 탄수화물 최종 분해 산물. 단백질? 아니. 탄수화물을 끝까지 분해하면 포도당이 됩니다. 단백질을 끝까지 분해하면 아미노산이 되고요. 그래서 포도당이 왜 우리가 그 정제 그 밀가루 이런 게 되게 살이 많이 찐다 이렇게 하잖아. 그것도 있고요. 음료수 같은 경우에가 콜라 이런 게 살찐다고 하잖아. 그쵸? 그러니까 지금은 뭐 제로콜라가 나와가지고 하긴 하는 건데 음료수나 특히 음료수가 대부분이야. 음료수도 그렇고요. 이제 이런 데가 들어가는 게 액상과당 이런 게 들어가거든. 시럽 같은 애들. 그러니까 이런 게 조금 되게 단순한 형태의 당이야. 특히 이제 우리가 단맛 인간이 옛날부터 단맛을 굉장히 갈구했거든. 자연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금 너네도 만약에 힘들 때 단 거 먹으면은 기분이 좀 나아지잖아. 그치? 그건 이제 왜 그러냐면은 단맛을 내는 성분이 포도당인데 그러니까 그 포도당 같은 경우에가 인간이 사용하기에 가장 쉬운 형태의 에너지원이야. 그러니까 소화를 하면 약간 이건 거야.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너네 뭐 깔치 이런 거 잘 먹니? 갈치구이 먹어? 갈치 조림 이런 거 먹어? 좋아해? 갈치 안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야? 가시가 너무 많아. 그렇지 않아? 아니, 생선을 그냥 안 좋아하는 거야? 그럼 어쩔 수 없고. 새우는?
새우도 별로야? 그러니까 새우나 아니면 이제 대게 이런 거 있잖아. 갑각류들. 맛은 있죠. 그쵸? 네. 대게나 이런 갑각류도 먹을 때 제일 짜증나는 게 뭐냐면은 살을 바르기 귀찮아. 생선도 그 생선 중에서 흑백 요리에서도 나왔던 생선인데 청어라고 있어. 그 청어가 보면은 가시가 진짜 오살나게 많거든. 그래서 그거를 딱 하나 제거를 해서 회를 먹으면은 그러니까 청어가 비싼 생선이 아니야. 싼 생선인데 그런 걸 이제 가시 제거하는데 그 품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뭐 횟집이나 이런 데서 먹으려면 이제 비싼 생선 쪽에 들어가는 거기는 해. 이제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제거를 못 하겠으면은 이제 칼집을 내 가지고 가시를 다 끊으면은 그냥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만들든가 그렇게 해서 먹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발라내기가 불편하단 말이야. 마찬가지야. 우리가 탄수화물 같은 거 왜 현미밥 이런 거 있지. 현미밥 먹으면은 살 잘 안 찐다고 하잖아. 혈당 안 올라간다고 하잖아. 현미 상태가 포장이 엄청 많이 돼 있는 거야. 이걸 뜯으려면 시간이 좀 걸려. 근데 그냥 흰쌀밥 아니면 더 적극적인 게 밀가루 이런 거 있잖아. 걔네들의 경우에는 이미 딱 분해하기 좋기 적당한 상태까지 탄수화물을 정제해 놓은 거라서 진짜 그냥 딱 포장지 하는 것도 아니고 손만 딱 대면 얘가 스르르 분해가 돼. 그래가지고 혈당량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갑니다. 거기에 더 사탕 같은 거를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정말 찐으로 포도당을 섭취하면은 이제 체내에 있는 당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건 있어. 너네가 시험 기간 때 공부하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거나 머리가 너무 아프잖아? 그러면 당을 먹어주면 도움이 되기는 해. 왜냐면은 뇌에서 사고 활동을 하는데 에너지원을 엄청나게 많이 쓰거든? 그러니까 뇌에 이런 당분들이 공급이 돼야지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간단 말이지. 어쨌든 평상시에는 이제 몸에 어느 정도의 혈당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혈당량, 그러니까 몸의 혈액 속에 당분이 있으면은 걔네들을 주변에 있는 세포들이 막 갖다가 어떻게 할 거야? 쓸 거 아니야? 그쵸? 주변에 있는 세포들이 막 갖다가 이 당을 씁니다. 그래서 운동할 때는 혈당량이 높으면 괜찮아요. 그리고 운동을 하면은 내가 음식을 먹었어? 음식을 먹으면 기본적으로 혈당량이 쫙 올라가. 그래서 너네가 왜 밥 먹으면 졸린 적 혹시 있니? 밥 먹으면 졸리는 건 당연한 거야. 왜냐면은 밥 먹으면은 몸의 혈당량이 올라가잖아. 몸의 혈당이 높아진 상태가 되면은 체내가 이제 에너지가 풍부한 상태니까 약간 이렇게 루즈해지거든. 그래서 졸리는 거긴 합니다. 어쨌든 다시 들어와서 그러니까 그 혈당을 밥 먹고 나서 운동을 하면은 운동하는 걸로 소모하니까 되게 안전하게 혈당을 빠르게 떨굴 수 있는 게 되는 거고요. 근데 안 떨구면 어떻게 되냐? 열심히 내가 혈당을 높여놨어. 이걸 운동으로 소모한다는가 뭐 어떻게 좋은 데 쓰면 괜찮은데 내가 열심히 포도당으로 만들었단 말이지. 그리고 아까 여기 우리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하면서도 얘기했지만 탄수화물을 분해해서 포도당으로 만드는 게 공짜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농사 짓는 거라고 보면 돼. 그럼 내가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분해를 딱 시켰어? 갖다 버리면 어떻게 되니? 버리면 어떻게 돼?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거가 여기 당뇨병이랑 같이 얘기를 하려고 해. 내가 식당이야? 그럼 식당에 보통 막 장사 잘 되는 데는 막 새벽 5시 이런 데 가서 재료 준비하잖아. 그치? 그리고 오늘 장사할 거 재료를 막 준비를 하겠지? 그 다음에 장사할 거 재료 준비를 한 다음에 뭐 오전에 팔 거를 이렇게 해서 빼놔. 저녁에 팔 거 어떻게 해야 돼? 밖에다 냅둬야 돼? 냉장고에 넣어놔야 돼? 저녁에 쓸 건데? 냉장고에 넣어놔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반응 좀 해줘봐. 뭐야 왜 이래? 다시 내가 요리 준비를 하는데 오늘 쓸 거를 이렇게 준비를 할 거야. 오전에 준비를 하니까 오전에 쓸 만큼 빼놓고 나머지 냉장고에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냥 넣어놓으면 안 되잖아. 항상 물론 지금은 백종원 씨가 가긴 했지만 항상 뭐 백종원 씨가 어디에 가면은 이게 재료 막 소분돼 있는 거 어디 뭐 그냥 뭐 대충 막 냉장고에 들어간 거 뭐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뭐 촬영은 잘했다고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장사하는 분들은 흑백 요리사 안 봤어? 그것도 안 봤어? 너도 안 봤어? 쪼추로 보지 않았어? 그 최현성네가 랍스터 마라 모시기 짬뽕 하지 않았어? 그때 주문하면 5분 만에 나오고 그랬거든? 그러면서 막 인터뷰하면서 이게 이제 포션의 힘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이제 그게 뭐냐면은 미리 재료 준비를 해놔가지고 주문이 들어오면은 그냥 1인분씩 빼놔. 그럼 1인분씩 빼놓은 거 그냥 넣고 팬에 볶으면 바로 나가는 거야.
이제 그렇게 해놔야 되거든. 그 이제 식당 장사를 할 때 주문이 들어왔어 그럼 그때 이렇게 냉장고에서 재료 꺼내가지고 주섬 만들면은 그렇게 하면 큰 장사를 못해. 커다란 데서 빠르게 나갈 거면은 미리 재료 준비하는데 시간을 훨씬 더 많이 투자를 해야지 음식이 빠르게 서빙이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소화를 열심히 해서 우리 몸에 포도당 상태로 있어. 포도당은 사용하기 굉장히 좋은 형태의 에너지원이야. 근데 이게 포도당 상태로 너무 많이 있잖아? 그럼 포도당이 그러니까 다시 재료가 내 앞에 이렇게 다 나와 있으면 뭐 바로바로 만들어 쓰긴 좋겠죠? 근데 쓸 만큼만 꺼내놔야지 나머지는 냉장고에 넣어놔야지 다음에 또 쓸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근데 다 꺼내놓으면은 쓰다가 중간에 어떻게 돼? 상하겠지. 내가 열심히 재료 손질해서 재료도 샀는데 그 재료 손질하는데 에너지도 들어갔잖아? 그게 버려지는 거야. 그게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이 뭔지는 이제 어렴풋이 뭐 이름은 들어봤을 거 아니야. 당뇨병은 말 그대로 소변에 당이 섞여져 나가는 병이야. 그래서 당뇨병이 이제 조금 재밌는 게 인간과 함께한 되게 오래된 질병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당뇨병에 걸리려면은 사실 가난한 사람은 당뇨병에 걸릴 일이 없어. 당뇨병은 음식을 많이 먹어서 이 음식물이 그러니까 음식을 많이 먹어야지만 걸릴 수 있는 병이야. 아니 내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제 먹는 족족 전부 다 에너지원을 써버리면은 그래서 삐쩍 말아있으면 당뇨병이 안 걸리거든. 그래서 부자병, 옛날에 뭐 돼지병 막 이렇게 불렀어. 그리고 당뇨병에 걸리면은 혈액 속에 그 당분이 많아지면 혈액이 찐득찐득해지거든. 그래가지고 끝에까지 피가 안 돌아. 내가 얘기했잖아. 혈액이 공급이 안 되면은 거기가 죽는다고 했죠. 우리 몸 중에서 제일 멀리 있는 데가 어디야? 발이지. 발에 혈액이 안 들어가서 발이 괴사해서 자릅니다. 당뇨발이라고 이야기를 해. 소변을 보면은 소변에 당분이 섞여져 나와. 그래가지고 옛날 사람이 이 당뇨병의 원인이 당연히 뭔지 몰랐겠지. 근데 이런 기록은 있었대. 소변을 봤는데 그 소변에 개미가 끓잖아? 이 사람 죽는다. 까지는 있었대. 그러니까 소변에 개미가 들어갈 정도면은 물론 먹어봤을 것 같아.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제 먹어보니까 소변이 달짝지근한 거겠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왜 그러는 거냐? 이렇게 되면 당뇨병이 왜 문제냐? 아까 내가 그 식당 얘기한 것처럼 재료 손질을 열심히 한 다음에 재료를 버려버리면 망하겠지. 그렇잖아. 내가 음식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러니까 이거야. 음식을 먹어서 나오는 거를 에너지원으로 쓰면 괜찮은데 음식을 내가 100만큼 먹었어. 근데 이거를 100만큼의 음식을 먹으면은 30만 원 주고 재료 손질을 해? 그러면 이제 100의 에너지를 내가 쓸 수 있는 거거든. 당뇨병은 에너지 재료 손질을 한 다음에 30만 원 썼잖아? 그걸로 가지고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30만 원 재료 손질을 투자를 했는데 그냥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몸의 균형이 깨집니다. 그러면 이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거냐? 요 두 개의 호르몬이 나오는 거야.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포도당 상태로 오래 있으면 당뇨병이야.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포장을 해. 이거 글리코젠은 포도당의 포장 형태라고 보면 돼. 반대로 글루카곤은 내가 포장된 걸 쓸 때가 있을 거 아니야? 여기에 있는 글리코젠을 다시 포도당으로 맞춥니다. 그래서 내가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을 때 인슐린이 나와가지고 포도당을 안쪽에 저장을 해놔, 냉장고에다가. 에너지가 필요할 때 누가 나와서? 글루카곤이 나와서 에너지 필요하니까 준비하고 나간다는 거지. 그리고 이 글루카곤이랑 비슷한 역할을 아드레날린도 합니다. 여기도 혈당량을 높이거든요. 얘도 싸우려면 에너지원이 필요하니까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맞추는 거지. 그렇게 되면 얘는 혈당량이 감소하고요. 이 친구는 혈당량이 증가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괜찮나요? 나머지 두 개는 호르몬이야.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그래서 각각의 이제 생식기에서 나오는 거라서 요거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일단 여기다는 필기는 해놓지 않겠습니다. 일단 칠판에 있는 내용. 양이 볼륨이 되게 커요. 괜찮나요? 그래서 요런 호르몬 관련 질병들은 외우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마지막 포인트가 뭐냐? 항상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호르몬의 맛이야. 호르몬이 왜냐면은 호르몬은 얘네들은 변화를 감지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타겟이 있어.
넓은 지역의 범위를 오랫동안 천천히 관리하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호르몬의 경우에는 변화를 자꾸 억제하는 방향으로 몸을 유지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변화가 싫은 거야. 왜? 지금 현재의 몸 상태 밸런스가 돼 있으면은 제일 좋거든. 이거를 우리는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이라고 보면 돼요.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내용을 보는 것도 좋겠지만 원인과 결과를 생각을 해야 돼요. 원인과 결과. 자, 체온이 올라갔어. 어떻게 해야 돼? 내려야 돼. 체온이 내려갔어. 어떻게 해야 돼? 올려야 돼. 그거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분명합니다. 내가 체온이 티록신까지 나오는 거구나. 그치. 그래서 이제 더울 때 어떻게 하냐? 더울 때는 체온이 올라갔잖아. 그럼 더울 때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그 온도가 올라간 거를, 근데 그건 있다. 온도가 올라간 거를 빠르게 내리는 거는 조금 쉽지 않아.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간 거를 빠르게 내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갔을 때가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간 거,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추운 지역에서는 체온을 막 올려가지고 어떻게 버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뭐를 먹어? 보드카를 먹거든? 보드카를 먹으면은 몸에서 열이 난대. 그래가지고 먹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운 거는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있거든? 근데 솔직히 더웠을 때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엄청 많이 있지는 않는 것 같아. 어쨌든 더우면은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거 생각하면 돼. 그러면은 열을 빨리빨리 배출해야 되잖아? 그래서 혈관이 확장되고요. 혈관이 확장된다는 거는 외부로 열을 배출한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땀을 분비해. 그러면은 다시 체온이 내려갑니다. 요게 더울 때야. 그럼 반면에 추울 때는요. 추울 때는 루트가 살짝 두 가지로 갈려. 왜냐하면 추울 때는 먼저 혈관은 수축돼야 돼. 반대야. 혈관은 수축되고, 그래서 털이 이렇게 곤두서잖아. 닭살 돋고. 그러니까 혈관이 수축돼가지고 온도를 낮추는 거.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혈관 확장, 땀 분비, 요게 이제 열 방출량을 증가시키는 거고, 이렇게 하면 열 방출량을 감소시키는 거거든요. 요게 루트가 하나 있고, 또 다른 루트가 하나가 뭐냐? 티록신이 발동합니다. 티록신. 그래서 갑상샘 자극이 나와. 갑상샘 자극이 나와서 이 친구가 누구한테 갑상샘을 자극을 하겠죠? 그럼 티록신이 나옵니다. 그럼 티록신이 나와서 세포호흡을 하겠죠? 보일러를 떼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내가 너무 온도가 추우면 보일러를 떼면 금방 따뜻해지거든? 더운 거를 보일러를 끈다고 해서 빨리 식진 않잖아. 우리가 겨울에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같이 합해져가지고 어떻게 돼? 여기는 체온을 올릴 수 있다는 거다. 그 뜻입니다. 괜찮나요? 이게 뭐 대표적인 체온 조절 과정입니다. 혈당량 조절도 마찬가지가 여기가 내가 하나만 예시를 해서 쓰기는 했는데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원인과 결과의 느낌으로 책을 잘 봐주는 게 시작이자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혈당이 높아. 혈당을 어떻게 해야 돼? 낮춰야겠네. 혈당을 낮추니까 인슐린이 먼저 나오면 안 돼. 다시. 혈당이 너무 높아. 혈당을 낮춰야겠네.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지? 인슐린이 필요하겠구나. 혈당이 너무 낮아. 높여야겠네. 높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지? 글루카곤이 있구나. 근데 하나 더 있어. 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도 됩니다. 그쵸? 몸에 수분이 많아. 수분을 버려야 돼? 안 버려야 돼? 버려야 돼. 그럼 몸에 수분을 버리기 위해서 오줌을 많이 싸면 되겠네. 항이뇨가 안 나와야겠네. 오줌을 막는 호르몬이 안 나와야지 오줌이 쌀 거 아니야. 그쵸? 반대로 몸에 물이 적어. 오줌을 조금 싸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항이뇨가 나와야겠네. 이게 항상성이야. 그래서 나는 이거를 애들이 막 한 땀 한 땀 외우는 거를 되게 싫어해. 그냥 논리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이 돼야 돼. 물론 이게 논리적으로 당연하게 되려면 호르몬들의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호르몬이랑,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는 호르몬 단원 파트, 뭐 문제집에 따라 따로, 뇌 파트 따로 보통 이렇게 나뉘는데, 한 덩어리로 스르륵 가는 상황인 거거든요. 양이 엄청 많아. 외우면은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간 투자를 좀 많이 해줘야 돼요. 알겠나요? 자, 이론적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칠판에 있는 것까지 항상성 하나만 필기할 겁니다. 그래서 딱 지금 남아있는 공간에 저것까지 필기하면 끝날 것 같고,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는 오늘 했던 거 바탕으로 문제를 조금 간단하게 풀어보고 갈 겁니다.